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잠시 다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페라리의 엔진과 피닌파리나의 디자인, 그리고 활기통 배기음에서 가장 멋지다는 평가들을 들으며 마세라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준 콰트로포르테에 대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탈리아 자동차로 돌아온 콰트로포르테, 2세대 콰트로포르테의 실패, 그리고 그 마세라티를 인수했던 시트로엥마저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서 마세라티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데토마소 오토모빌리티의 설립자이자 전직 레이서였던 알레한드로 데토마소라는 인물이었죠. 먼저 이 인물은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여주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업가였는데, 이런 토마소는 마세라티를 인수하자마자 마세라티는 고급스럽고 빠르며 그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은 자동차여야 한다고 말하며 마세라티의 브랜드 정체성과 철학을 다시 재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곧바로 콰트로포르테에도 깃들여져 2세대에서 보여줬던 전륜구동에서 드디어 벗어나 다시 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 세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당연히 플랫폼 역시도 마세라티만의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엔진도 최초의 콰트로포르테처럼 다시 8기통으로 돌아와 4.2, 4.9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최고 출력은 255에서 280마력,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20에서 230km 수준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출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성능 세단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는 차량이 되었죠. 그 다음 정갈하고 각진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대 콰트로포르테는 과거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와 포니,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 1세대 등 소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차들을 디자인했던 이탈 디자인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으면서 거의 5m에 가까운 이 거대한 차를 마치 정돈된 건축물이 연상될 정도로 완벽한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오늘날 생각하는 고성능 세단과는 다소 거리가 멀 정도로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고급 가죽과 나무 등 고급 옵션들을 대거 사용하며 넓은 뒷좌석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VIP들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2세대와 달리 3세대 콰트로포르테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약 2100대 정도 생산이 되어 나름의 상업적 성공을 이뤘고, 1986년에는 미국까지 겨냥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세단이라는 타이틀도 노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차도 가장 완벽했던 콰트로포르테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마세라티 특유의 전기장치 및 전장계통 고장, 그리고 미국 사양에서 발생된 배출가스 관련 문제 등으로 타면 골치 아픈 차라는 평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도 3세대는 콰트로포르테가 다시 이탈리아 자동차로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 마세라티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던 4세대,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그룹이 마세라티의 지분을 점차 사들이면서 데토마소 시절의 마세라티는 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데토마소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있었으니 그 차는 바로 1994년 등장한 4세대 콰트로포르테였습니다. 먼저 이 차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마세라티의 투도어부터 포도어, 카브리올레, 그리고 심지어 슈팅 브레이크까지 책임을 졌던 마세라티의 바이터보 모델과 그 플랫폼을 공유했고, 디자인은 과거 2세대 콰트로포르테를 디자인하며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대차게 가였던 마르첼로 간디니가 맡으면서 조금은 절제된 박스형 느낌의 세단으로 디자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마세라티답지 않고 너무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4세대 콰트로포르테는 중형 세단 수준의 바이터보와 그 플랫폼을 공유했기에 당연히 차체 크기도 작아졌고, 여기서 작아진 건 차체뿐만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도 같이 작아져 과거 4리터가 넘던 배기량들은 2.0 V6, 2.8 V6, 3.2 V8 엔진으로 대체되어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엔진에는 트윈터보가 장착되어 작아진 차체에서 뿜어내는 그 출력만 보면 타사의 플래그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럭셔리 세단 시장은 이미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들이 강세이던 시절이기에 그저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삼지창 그릴이 전부였던 콰트로포르테는 그렇게 피아트에 의해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2001년 단종을 맞게 되었죠. 마세라티의 르네상스라 불린 5세대 콰트로포르테, 어느덧 5세대를 맞이한 콰트로포르테는 페라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감성은 있지만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는 단순 모델 체인지가 아닌 브랜드 재창조 수준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고, 그 중심은 역시나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되었죠. 페라리제 4.2, 4.7 자연흡기 V8 엔진이 그대로 이식된 이 세단은 제로백이 5.2초, 최고 속도는 시속 275km, 최고 출력은 무려 400마력을 웃돌았고, 특히 초기형 모델에는 듀오 셀렉트 변속기도 탑재되어 변속 시에는 그 충격이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재미까지 챙긴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2007년부터는 다시 ZF4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어 그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여튼 콰트로포르테는 페라리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아 배기음도 예술 그 자체가 되었고, 서스펜션도 스카이훅이라는 전자식 댐핑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뜻대로 부드럽게도 단단하게도 주행이 가능한 만능형 세단이 되었죠. 여담으로 콰트로포르테의 배기음을 만들기 위해 마세라티는 엔진 튜닝 전문가들과 이탈리아의 유명 성악가인 파바로티, 그리고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들을 초빙해서 배기음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그런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그저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열렬한 팬이었던 파바로티와 음악적 예술이 겹친다는 이미지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기술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세라티 내부 엔지니어들과 사운드 튜닝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흡배기음의 공명 주파수와 내부 캐빈에 전달되는 소리의 톤들은 일일이 다 조율되어 음악적 접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5세대 콰트로포르테는 레전드 그 자체였는데, 피닌파리나에서 엔초 페라리를 디자인했던 켄 오쿠야마가 1세대 콰트로포르테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아 5세대의 디자인을 완성시켰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이탈리아 최고급 가구 및 가죽 브랜드인 폴트로나 프라우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마세라티는 그저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하이엔드 가구처럼 만든다라는 마인드로 5세대 콰트로포르테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5세대 콰트로포르테는 그 해의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그리고 최고의 엔진상 등 총 57차례나 수상을 받으며 마세라티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안겨준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2013년 마세라티는 독일의 고급 세단들과 맞서겠다는 각오로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성숙한 6세대 콰트로포르테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하며 SUV인 르반떼의 출시를 돕기도 했죠. 물론 6세대도 마세라티답게 독일차보다 정교하지 않고 품질 면에서는 편차도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콰트로포르테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장인 정신을 고집하며 논리보다는 감성, 기술보다는 예술을 선택한 진짜 이탈리아스러운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